손흥민 코너킥 비하인드 경기장 팬들이 준 감동 메뉴의 재촉을 방어하던 토트넘 팬들의 자부심. 20일 한국 시각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위 카라바오컵, 잉글랜드 1에서 4부 리그 팀이 참가하는 컵대회. 8강전이 열린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토트넘이 3에서 2로 앞선 후반 43분 손흥민, 32, 이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섰다. 손흥민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크게 휘면서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맨유 골키퍼 알타이 바이응르, 티르키에는 자신이 손흥민의 킥을 막는 과정에서 토트넘 루카스 베리발에게 방해를 받았다고 항의했지만 주심은 베리발의 동작이 반칙이 아니라는 입장. 이날 경기엔 VAR, 비디오 판독이 가동되지 않았다. 맨유는 후반 추가 시간 조니 에반스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유를 4대3으로 꺾고 카라바오컵 4강에 올랐다. 2007에서 2008 시즌 이후 17년 만에 리그컵 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은 4강에서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선두를 달리는 리버풀을 만난다. 홈앤드어웨이로 내년 1월과 2월 4강 1에서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반대편 4강 대진에선 아스널과 뉴캐슬이 맞붙는다. 결승전은 내년 3월 16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이날 코너킥이 그대로 골로 연결된 손흥민의 득점 장면은 축구 경기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넣어보고 처음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에 성공했다며 공을 상대 골문에 최대한 붙여서 헤더 등으로 골을 노리는 전술이었다. 공을 차고 너무 붙였다 싶었는데 운이 좋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축구에선 공을 받은 위치와 골대 각도 등을 환산해 슈팅의 기대 득점 확률을 수치화한 기록을 XG, Expected Goals라 한다. 축구 통계 매체 풋무비 분석한 이 코너킥 득점 장면의 XG는 0.01이었다. XG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XG 필로소피는 이 장면의 XG 값을 0.00으로 산출했다. 지난 시즌 EPL에서 코너킥을 찼을 때 득점이 나온 확률은 약 3%였다. 하지만 이 중 코너킥이 다른 선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골이 된 경우는 한두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드물게 나온다. 2023-2024 시즌엔 지난 4월 웨스트햄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현 노팅엄 포리스트가 기록한 바 있다. 해외에선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을 올림피고 스페인어로 올림픽, 골이란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1924년 아르헨티나의 세사레오 온자리가 그의 파리 올림픽 챔피언 우루과이를 맞아 코너킥으로 직접 골망을 흔든 장면에서 유래됐다. 2022년 8월 에스턴 빌라의 더글러스 루이스가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코너킥 다이렉트 골을 성공한 것이 큰 화제가 될 만큼 올림피코 골은 희귀한 장면이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장면이 다른 경기에서 또 나왔다. 인테르와 우디네세가 맞붙은 코파 이탈리아 16강전에서 1에서 0으로 앞선 전반 추가 시간. 크리스티안 아슬라니의 오른발 코너킥이 크게 바운드된 후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인테르는 아슬라니의 쐐기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이겼다. 이날 손흥민은 행운이 깃든 득점으로 시즌 7호 골, EPL 5골 포함을 기록했다.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은 최근 4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즌 도움은 6개로 EPL 공동 3위,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4강에 오르면서 손흥민은 프로 무대 첫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 2015에서 2016 시즌부터 10시즌째 토트넘에서 뛰는 그는 두 차례 토너먼트 대회 결승에 올랐지만 정상 등극엔 실패했다. 2019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에 0대2로 무릎을 꿇었고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에선 맨체스터 시티에 0대1로 패했다. 2016에서 2017 시즌 EPL에서는 첼시 승점 93에 밀려 준우승 승점 86을 차지한 바 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BBC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 토트넘 레전드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위상을 얻기 위해선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2. 손흥민 코너킥골 비하인드, 맨유 선수 욕설? 코너킥을 차기 위해 걸어가던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한국 시간,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3-2로 따라잡히고 있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골로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코너킥 전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스페인어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3. 손흥민에게 코너킥골 내주더니 방출? 맨유서 4경기 뛰고 1년 반 만에 떠난다. 티르키의 손수주는 23일 한국 시간 영국 더선을 인용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이은드르와 헤어질 계획이다. 맨유는 바이은드르가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8강 토트넘 후스퍼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1월에 방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맨유는 안드레 오나나와 맞먹을 수 있는 백업 골키퍼를 찾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바이은드르는 지난 EFL컵 8강 토트넘을 상대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득점 차단율이 양수가 아닌 음수로 마이너스 1.45 골이었고, 골로 이어진 실수도 있었다. 후반 43분 팀이 2에서 3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 손흥민의 코너킥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손흥민의 킥이 휘어져 들어오면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바이은드르는 낙구 지점을 잘 포착하지 못했다. 그의 뒤로 볼이 흐르면서 득점이 됐고 맨유는 추격의 원동력을 잃고 말았다. 바이은드르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맨유에 합류한 골키퍼다. 티르키의 국적으로 티르키의 명문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주전 골키퍼로 뛰면서 145경기 162 실점 클린시트 44회라는 성적을 남기고 맨유로 이적했다. 맨유에서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오나나 골키퍼가 워낙 철강왕이라 부상을 잘 입지도 않았고 지난 시즌 FA컵 4라운드에 선발 출전하여 90분을 소화한 것이 유일한 출전 기록이다. 이번 시즌도 프리미어리그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가 아닌 EFL컵에만 나섰다. 총 3경기에 출전해 6실점, 클린시트 1회를 기록했다. 4. 축구협회장 출마, 신문선, 심판 문제 정몽규 최악의 실정, 심판연맹 독립시키겠다. 신 교수는 23일 대한축구협회 조직상위원회로 되어 있는 심판위원회를 심판연맹, 가칭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정적 잘못은 레프리에 대한 존경심이나 판정에 대한 존중을 경시하고 심판의 인격을 침해하는 지경까지 달했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심판 문제야말로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심판은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심판 발굴과 육성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월드컵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심판이 전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양질의 심판을 발굴하고 육성하지 않았다. 결국 심판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로 이어져 그라운드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생활체육의 심판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심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신규 심판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즉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연맹 독립 TF팀을 만들겠다며 대한축구협회 행정적 지원을 위해 부회장 또는 이사중 경기인 또는 심판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현직 심판 3명, 국제 1명 플러스 국내 2명, 전직 심판 2명, 국제 플러스 국내 지도자 1명 등으로 축구협회 위원회 최소 인원인 7인이 조직을 구성하고 기획실 직원을 간사로 선임해 차질 없이 이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약속했다. 편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다며 대한축구협회 예산절감이라는 정책은 심판 능력 하향 평준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한다.
엘리트 축구와 생활 축구가 통합하면서 양적 팽창을 한 축구 경기 숫자에 대응하는 심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도 반영이 됐다며 정몽규 집행부가 심판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역설했다. 정몽규 회장이 2018년부터 3년간 아시아 축구연맹 AFC 심판위원장을 맡았지만 한국 심판을 국제무대에 단 한 명도 진출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아시아 축구계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한 신 교수는 심판연맹을 창설하면 K리그의 경우 연간 경기 수에 따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심판연맹과 심판보수 계약을 맺어 심판연맹에 비용을 지급하고 심판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 복지 등에 대해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심판들의 자긍심의 고취,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고압적 행정, 평가 등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판연맹 신설은 축구 심판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질 있는 심판원들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